자, 시작해 봅시다. 좋겠다. 지훈아 어디 놀러 안 가? 저 가요. 와우. 어디요? 사이판? 와우. 언제? 2월 마지막 주 일주일. 딱 안 하잖아요. 특강 안 하죠. 윤찬 어디 안 가요? 네. 민준이 어디 안 가요? 네. 형원이 어디 안 가요? 네. 자,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3단원만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원하는 야식을 사드릴게요. 치킨을 먹고 싶다 그럼 치킨 사드릴 거고,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럼 피자를 살 거고요. 가볍게 밑에 6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 사드릴 거고요. 민준아, 생각해갖고 와. 근데 커트라인 넘은 사람만 먹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못 넘으면요 그 사람 제 시험을 보고요, 넘은 사람들은 먹고 있고요, 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은 이제 합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합류를 했는데 다 먹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은이는 갔다 와서 보강 한번 오세요. 와갖고 합격하면 뭐 핫도그라도 사드릴게요. 명랑 핫도그로. 알겠습니까? 네. 시험을 보죠. 지금까지 했던 거. 오늘 한 건 안 볼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목요일 반 애들이 숙제를 안 해와서 1시간 동안 문제 풀면서 질문을 받았거든요. 진도가 안 맞나요? 그렇죠. 진도가 이제 니네가 한 타임 더 빠른 거지. 그래서 니네는 이제 몰농도하고 표준 농도 요거를 오늘 좀 배울 거고, 걔네들 이제 서로 변환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요게 또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변환하는 거 하고 시간적 여유가 좀 있다라고 치면은 그 뒤에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요거까지도 나갈 수도 있고요, 못 나갈 수도 있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가봅시다. 페이지 192쪽에 몰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에 표준 용해, 그래서 몰농도, 퍼센트 농도, 서로 변환하는 거, 뭐 그딴 거 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쭉 가서 이쯤, 요쯤, 가운데서 쭉 가서 요쯤, 이쪽에 가서 내려, 더 내려, 약간 올려, 요쯤. 자, 몰농도는 쌤이 설명을 했었어요. 맞죠? 공식이 어떻게 됐었더라? 뭐의 부피분해? 용액의 부피분해 무슨 값으로? 용질의 몰 또는 양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라고 얘기했었고요. 단 용액의 부피의 단위는 리터를 쓴다 그랬고요. 뭘 쓴다 그랬고? 리터. 당연히 몰의 단위는 몰을 쓰겠죠. 몰을 쓸 거니까 몰농도의 단위는 뭐가 될 거야? 몰 퍼 리터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나로 묶어서 라지엠이다 라고 쓸 거고, 읽을 때는 몰농도요 라고 읽을 거예요. 몰농도를 표시하는 기호도 라지엠으로 표시를 하고요, 단위도 몰농도 라지엠으로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용액의 부피가 꼭 리터로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 뭐로 나올 수도 있어? 미리리터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미리리터의 부피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부피에 해당되는 값이 미리리터로 나왔어요 라고 친다면 그 미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줘야 되니까 1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됐죠? 윤채 괜찮니?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지금도 계속 다니는 거? 그러다 몸 상하겠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우 되게 되게 탱탱한데? 해볼게요. 그냥 막 던지면 이렇게 통통 튀겠어요.
근데 윤채 야 던지면 너 그냥 푹 이렇게 여기 다 쓰러져 나갈 것 같은데? 괜찮아 진짜로? 괜찮은 거 맞지? 응. 자, 그 다음에 모래값을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 배웠죠, 하영아. 그치? 뭐예요? 자, 화학식량 분의 뭐? 질량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입자수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입자수를 아보가드로수로 나눈 값으로 하는 것도 다 있고요. 또 기체고 0도씨 일기압이다라고 친다면 부피를 22.4리터로 나눈 거.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질량으로만 표시되는 걸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되셨어? 그러면 기호로 표시해 볼까? 몰농도는요. 부피분해요. 몰이요.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고 몰에 대해서 식을 정리해 주면 몰농도에다가 뭐 곱한 거요? 부피 곱한 거요. 요것도 많이 쓰고요. 요게 기본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몰농도예요. 되게 어렵죠? 장난 아니죠? 네. 끝. 다음 갈게요. 두 번째는요. 뭐 할 거냐?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요거는 수학 시간 때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먼저 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때는 수학 때는 이제 뭐로 했냐면 소금물의 농도요 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소금물이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는 소금물만 뿐만 아니라 이제 용지가 용매가 이렇게 섞인 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용액이다라고 하죠. 용액의 질량분해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요. 요게 퍼센트 농도예요. 그럼 잘 보세요. 퍼센트 농도는 온리 뭐로만 표시가 되어 있죠? 질량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몰농도를 자세히 보니까 뭐로 표시가 되어 있죠? 부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맞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퍼센트 농도 구하세요. 몰농도 구하세요가 아니라 A는 퍼센트 농도로 가르쳐주고 B는 몰농도로 가르쳐줘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A와 B의 몰농도를 비교하세요. A와 B의 퍼센트 농도를 비교하세요.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고요.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거를 변환을 할 때 꼭 필요한 애가 있는데 걔가 뭐냐? 얘는 부피로 표시되어 있고 얘는 용액의 질량, 얘는 용액의 부피잖아. 둘 다 똑같이 용액인데 하나는 부피고 하나는 질량이잖아. 맞지? 내가 용액의 질량을 알고 있다라고 해갖고 그게 부피가 돼요? 이건 아니잖아. 물은 돼요. 물은 밀도가 1이에요. 뭐가 1이라고? 밀도 공식이 뭐야, 혜원아? 그래, 부피분의 질량인데 부피와 분의 질량에 해당되는 값이 1이래.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 용액의 질량을 물의 용액의 질량 자체가 예를 들어 뭐 100g이다 라고 친다면 오케이? 그 물의 부피의 값은 얼마예요? 100ml예요.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야. 되셨어? 그런 것처럼 부피하고 밀도를 질량을 서로 전환할 때 꼭 필요한 애가 있는데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뭐다? 밀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밀도는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피분의 질량의 값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식을 바꿔. 첫 번째, 질량에 대해서 식을 쓰게 되면 밀도에다가 뭘 곱해주면 돼요? 부피를 곱해주시면 돼요. 나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데 두 번째, 부피를 나는 구하고 싶어. 그럼 뭐 분의? 밀도 분의 뭐 하면 돼요? 질량의 값을 해주시면 돼요. 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되셨어?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요 밀도값, 용액의 밀도값은 가르쳐준다, 안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르쳐주니까 그 가르쳐준 걸로 내가 필요한 거를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해 가셨어? 제가 또 밑줄 좀 긋고 갈게요. 자, 퍼센트 농도,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거요 라고 나왔죠. 밑줄 그으세요. 용액 몇 g 속에? 100g을 기준으로 하면 좋잖아. 왜 좋아? 여기다 100 곱하잖아. 얘가 100이면 100 약분돼갖고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죠?
뭔 말인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용액의 질량을 안 가르쳐 줬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은 뭘로 놓고 쓰면 돼? 100으로 놓고 계산을 해라 라는 뜻인 거야. 네. 그래서 공식에다 별표 쳐놓으시면 되고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10% 염화나트륨 수용에 100g의 염화나트륨 10g이 녹아있어요. 요 정도 수준은 이제 중학교에서 끝났죠. 자,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같다 하더라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 질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라고 나와 있는데, 왼쪽에는 10% 설탕 수용액이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10% 포도당 수용액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되셨어? 둘 다 몇 그램? 둘 다 몇 그램씩 들어가 있는 거야 용질이? 10g씩 들어가 있는 거죠? 맞아 안 맞아? 근데 설탕하고 포도당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화학식량이 서로 달라요. 포도당이 얼마죠? 화학식량이? 180이죠? 얘는 단당류예요. 근데 설탕은 이당류란 말이야. 설탕은 포도당하고 비슷한 과당이 합쳐져서 설탕이 돼요. 그럼 설탕이 분자량이 어떻게 될까? 훨씬 더 크겠지. 그러니까 입자수는 누가 더 많다? 포도당 수용액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가요?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나올 수 있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2번 갈게요. 몰농도 갈게요. 용액 1리터를 기준으로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의 값으로 표현을 해주고 단위는 라지엠, 몰농도라고 읽고요. 또는 몰퍼 리터로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 공식에다 별표 쳐놓을게요. 몰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값으로 써줘요 라고 나와 있고, 거기다 는 해놓고서 요거 추가로 좀 더 적어 놓으시면 고맙겠죠. 만약에 문제에서는 리터로 안 나오고 미리리터로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리터로 바꿀 때 그냥 1000으로 단순하게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용질의 질량가, 용질의 질량으로 나왔을 때 뭐를 구하는 방식으로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되셨어? 그래서 밑에 얘 보시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8g이래요. 몇 그램? 하영아? 수산화나트륨 화학식량? 지호? 40? 40이에요. NA가 23이고요. O가 16이고요. H가 1이에요. 40이에요. 그럼 얘 몇 그램 있어? 8g 있죠? 그럼 40분의 8. 얼마? 5분의 1. 0.2. 몰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죠? 근데 부피 얼마로 나왔어요? 200ml로 나왔죠? 그럼 뭐로 나눠? 1000으로 나누라 그랬지? 리터로 바꿔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0.2. 0.2분의 0.2니까 얼마? 1몰 농도 또는 1몰 퍼 농도밀리터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가로 읽어볼게요. 용액의 몰 농도가 같으면 용질의 종류하고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은 같습니다. 얘는 같네요. 위에서 퍼센트 농도가 같다라고 해서 용질이 달랐을 때 입자수가 같아요? 이건 아니었잖아. 맞지? 그래서 몰농도는 몰농도가 같아요. 일정한 부피에 똑같은 입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같다 이거지. 둘의 차이점이 뭐구나 라는 것만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다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라인을 묶어서 비교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몰농도에서 가로 1번하고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에서 가로 1번을 두 개 이렇게 묶어서 비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어? 밑에 보시게 되면 용액 속의 용질의 양이요라고 해서 어떻게 N 값이 몰 농도 값에다가 뭘 곱한 거요? 부피 곱한 거요.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적어놨죠? 요것도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원래는 요거지만 요렇게도 계산해갖고 우리가 이제 많이 풀어요 라는 것도 연결해 주시면 될 거다라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옆에 페이지 갈게요. 오늘 배우는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표준 용액. 뭐라고? 표준 용액.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린 표준 용액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없어. 표준 용액? 뭐가 대단하나? 그런 거 없고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정해대 붙여 놓으세요. 표준 용액. 앞으로 표준 용액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요. 표준 용액이에요 라고 하면 농도를 내가 알고 있어 라고 기억해 두면 된다고. 뭐를 알고 있어? 농도를 알고 있어. 표준 용액을 만들 때 필요한 기구들이 기구를 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전자저울 필요합니다. 뭐 필요하다고?
지금 보세요. 보통 여기서 농도를 알고 있어요 라고 할 때 퍼센트 농도나 몰 농도가 될 수 있을 텐데 맞지? 그럼 만약에 둘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쳤을 때 필요한 이제 기구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 질량 나왔어요. 얘가 질량이 나왔잖아. 그럼 질량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필요한 거야. 됐죠? 근데 이제 여기서 표준 용액은 이제 몰 농도를 기준이다. 농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용액이라고 했을 때 퍼센트 농도가 아니라 몰 농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질량 알아야지 몰을 구할 수 있어. 됐죠? 비커. 용지를 녹인 후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길 때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씻기병. 비커에 남아있는 용액을 헹구거나 부피 플라스크에 표시선을 맞출 때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제일 중요한 부피 플라스크. 일정 부피의 용액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되셨어? 보세요. 일단 저울이 필요하네요. 표준 용액. 전자저울 필요하대요. 비커 필요하대요. 씻기병이 있어야 된대요. 그 다음에 부피 플라스크. 자, 네 가지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인 건데 전자저울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안 알려줘도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요. 비커도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요. 씻기병은 그냥 병이에요. 그렇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부피 플라스크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주둥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거. 무조건 요 라인이 있어요. 오케이? 부피 플라스크가 종류가 있어요. 1리터짜리, 500ml짜리, 뭐 2리터짜리, 뭐 300ml짜리, 뭐 700ml짜리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거든요. 종류가 뭘 뜻하느냐? 요 라인까지 용액을 넣으면 얘가 예를 들었고 뭐 500ml짜리에 5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했어요 라고 치면 딱 요 라인까지 넣었을 때가 500ml야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게 부피 플라스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별거 없죠? 됐어? 근데 나는 지금 표준 용액이니까 농도를 알고 있는 건데 무슨 농도를 알고 있는 거냐? 몰 농도를 알고 있는 거래. 뭘 알고 있는 거래? 몰 농도를 알고 있는 거래. 그러면 몰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라는 거지. 오케이? 1리터짜리가 있으면 참 좋아. 왜 좋냐면 얘가 1이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는 꼭 500ml를 쓴다? 아, 나 짜증나게. 그럼 500ml짜리 뭐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써야지 뭐. 맞아 안 맞아? 자 보자.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NaOH 0.1 몰농도 표준 용액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뭐를 쓰래? 500ml를 쓰래. 그랬을 때 필요한 NaOH는 몇 g이 필요해요? 이렇게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얘가? 한번 풀어볼게. 보세요. 0.1 몰농도가 필요하대요. 그쵸? 부피는 나는 뭐 쓸 거야? 500ml 쓸 거죠? 그럼 뭐 분해? 1000분의 500이요. 이거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맞죠? NaOH 화학식량 얼마죠? 하영아? 이제 알죠? 얼마예요? 40이요. 끝. 그냥 시계에다 넣으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분모, 분자 이거죠? 좀 더 풀어 써봐. 40에다가 500 X에다가 1000 공하나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쵸? 4, 5 20 이쪽으로 이용하려면 10분의 1에다가 22요. 그게 X예요. 이렇게 되겠죠? 약분. 얼마? X는 몇 g이요? 2g이 필요해요. 이렇게. 되셨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수산화나트륨 2g을 내가 구해놔. 그거 잴 때 뭐 이용할 거라고? 요차! 아유, 야, 참! 야.
아, 죽어 아주 그냥. 자, 수나트륨 2g을 전자저울로 재라고. 쟀어? 쟀지? 그 다음에 이제 비커에다 쳐넣어. 어? 쳐넣는데 또 이렇게 약포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고서 이제 또 질량을 잴 거 아니야. 그럼 약포지도 질량이 같이 재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저울이 있어. 그럼 약포지를 미리 올려놓고 그 다음에 0점 조절을 해. 그럼 이제 약포지 질량은 제외가 된 거잖아. 그 상태에서 이제 그 수소나트륨 이제 그 가루로 돼 있으니까 그 새끼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쳐 넣으면서 딱 이거는 딱 쳐 만들어. 됐어?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해갖고 어디다 넣어놔? 비커에다가 쳐 넣는 거야. 됐어? 그리고 거기다 뭘 넣어? 물을 쳐 넣어줘. 뭘 넣어줘? 그냥 물 넣으면 큰일 나. 왜 큰일 나? 일반적인 그냥 물에는 다른 이온들이 녹아 있어요. 중류수 넣어야 돼. 순수한 물만 넣어야 돼. 중류수를 이렇게 쭉 넣어줘갖고 계속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 오케이? 근데 요즘에 이렇게 젓는 거 말고 거기다 이제 마그네틱바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놓고 교반기에다가 딱 올려놓으면 밑에서 자기장이 계속 변하거든. 그 마그네틱바가 자기장이 변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차 돌아가. 개 신기해. 마그네틱 바만 하나만 이렇게 넣어놓잖아? 그러면 교반기 끼기 하면 휘앙 이렇게 막 들어가. 돌아오고 마그네틱 바만 이렇게 잘 씻어갖고 꺼내면 돼. 또 그냥 꺼내갖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 또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그러면 또 오차가 생길 수 있겠지? 그거 핀셋으로 잘 접은 다음에 또 식기병에 있는 또 증류수를 이렇게 좀 시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갖고 이렇게. 조금의 오차도 이제 우리는 자꾸 인사해. 아니지? 지금 난 책을 전 보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한 적이 없는데 왜 책을 보고 있어? 지금 내가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러고서 그 비커에 담긴 수소나트륨 수용액을 어디다 넣어? 부피 플라스크에다가 조심조심해서 넣어. 지금 옆에 흘리면 큰일 나. 그럼 바로 실험 오차 생기는 거야. 싹 넣었는데 넣고 나서도 비커에 잔재물이 남아있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때 식기병에 있는 뭐를? 증류수를 부어서 또 흔들고 쳐놓고 또 넣고 흔들고 쳐놓고 흔들고 쳐놓고 흔들고 쳐놓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쳐넣어. 넘으면 안 돼. 알겠어? 그럼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이제 됐어 하고서 나머지 증류수를 요까지 딱 넣는 거야. 그럼 딱 정확하게 용액의 부피가 얼마가 되겠어? 500ml가 되겠지. 됐어? 근데 좀 간단하게 하면 안 되나? 증류수를 아예 500으로 여기다 딱 넣어. 그리고 수소나트륨 2g을 여기다 넣어. 그럼 될까 안 될까? 그럼 약간 부피가 늘어나잖아. 걔네가 들어가면서 또 그 사이에 입자가 들어가니까 부피를 늘릴 수 있겠지. 그래서 미리 녹여놓은 걸 넣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표준 용액을 만들 거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어? 표준 용액 만들기가 어렵지 않죠? 간단하지? 공식에다 그냥 대입하면 얼마에 몇 g이 필요해요? 이런 것도 다 나올 수 있다고. 이해 가요? 민주도 지금 졸린데 눈이 시뻘게 지금 충혈돼갖고 큰일 났어. 일주일째 그러고 있다고? 일주일째 잠을 못 자고 있니? 안약 좀 넣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되게 좀 충혈돼갖고 쟤보다 나아. 자, 탐구자료청 보세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 때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죠? 구해보자. 몇 몰농도? 0.1 몰농도. 뭐? 500ml. 1000분의 500. 그냥 써. 생각하지 말고. 됐지? 미리 계산도 하지 마. 약분도 하지 마. 그냥 써. 그래야지 계산 나중에 오차가 안 생겨. 됐어? 그 다음에 포도당 얼마? 분자량 180, 모른 질량 X 하면 X 구해져 안 구해져? 구해지겠죠? 그냥 여기다 그냥 요식이 많이 이용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식만 외우지 말고 요식까지도 니네가 몇 번씩 이렇게 써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다 넣어. 야, 옛날 생각난다. 쌤 유기화학이라는 전공 배울 때 맨날 실험으로 2시간 주거든. 시간표상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안 끝나. 길면 5시간 6시간 계속 이 짓 하는 거야. 지겨 죽겠어. 그러니까 화학은 계속 실험해.
아스피린 만들고 뭐 또 뭐도 제조하고 이런 실험도 하고 저런 실험도 하고 유리 세공까지 해. 유리관에다가 열 쫙 가잖아. 열 싹 하면 유리가 싹 녹아. 싹 녹을 때 양쪽에서 싹 잡아당겨 순식간에. 그럼 얘가 엿가락처럼 쫙 늘어나. 그럼 아주 가는 간이 되거든. 그게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야. 그걸 그대로 물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물이 쫙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와요. 개 신기해. 근데 이제 그걸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실험 조건에 아주 얇은 미세한 간이 필요해서 그걸 또 열로 가요. 수온 온도 측정하다가 툭 건드려갖고 떨어져갖고 수온 월칵 다 쏟아지고 통통 튀는 거 보고 와우 개 신기해 와우 멋있다. 교수님 와갖고 미친놈들아 이거 마시면 뒤진다고 마스크 바로 또 쓰고 씻겨내고 후드 다 틀고 막 4시쯤에 실험을 했는데 8시가 돼서 8시 전에 집에 간 적이 없어. 오후 4시에 실험을 하는데 그 실험복을 또 입어야 돼요. 또 이제 용액 같은 것들이 튈 수 있으니까. 4년 내내 그 실험복을 입잖아. 남자애들은 안빠로 4년 내내 그냥 실험할 때 캐비넷에서 갖고 와서 입고 하고 다시 쳐놓고 또 실험할 때 또 갖고 와서 쳐 입고 내년에도 그 짓하고 그 후년에도 그 짓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이 캐비넷 그대로 있으니까 그 짓하고 새까매. 처음에 살 때 그렇게 하얄 수 없었는데 4학년 때는 왜 그렇게 하얀 부속을 찾기가 힘들지? 아 너무 싫어요? 너무 빠세요 그러면. 나는 그래도 대학교 다닐 때 한 2번은 빨았던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그래서 전자저울에 비커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뒤 과정 1에서 구한 질량만큼 포도당을 비커에 넣는다. 과정 2에서 비커에 적당량의 증류수를 넣어 포도당을 모두 녹인다. 깔때를 이용해갖고 500ml 부피 플라스크에 과정 3을 용액을 넣는다. 식기병에 증류수를 비커를 몇 번 헹궈갖고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부피 플라스크에 막가를 닫고 흔들면 딱 열심히 또 섞어준다. 부피 플라스크에 표기 근처까지 증류수를 넣고 표준형에 따 하면 표준형이 만들어진다. 얼마짜리? 0.1 몰농도짜리.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게 막상 해보는 거랑 또 이론상으로 또 알고 있는 거랑 얘는 또 읽는 거보다는 셈에 있고 이제 또 뭐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래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오른쪽에 사진 있죠? 식기병 이렇게 생겼네요. 앞에 주둥이가 있네요. 혹시 이렇게 또 이렇게 넣으면서 벽면에 또 닿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까지 깔끔하게 다 넣어주기 위해서 밑에 보시게 되면 과정 1에서 구한 포도당의 질량은 얼마예요? 해갖고 구하시면 되고 포도당을 모두 녹이는 증류수를 더 넣어 용액 부피를 500ml 맞추는 이유는 뭐예요? 전체 부피가 이제 500ml가 돼야 되는 거니까. 과정사에서 증류수를 비커를 몇 번 헹궈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 까닭은 뭐예요? 비커 벽에 남아있는 포도당 수 용액을 모두 넣어야 정확한 농도의 표준 용액을 만들 수 있어서요 라고 나와있죠. 되셨어? 표준 용액도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를 잠깐 볼게요. 몰농도인데 희석을 시켰대요. 뭘 시켰다고? 희석이 뭐야? 물케했다고. 더 물켰다고. 농도를 더 연하게 했다고. 되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희석을 했다라고 하지 말고 두 가지로 가자. 물의 양을 늘리고 물의 양을 줄이고. 물의 양을 늘리는 거는 물을 더 넣어주면 되죠. 물의 양을 줄이는 거는 가열해서 증발시키면 되겠죠. 어쨌든 물의 양이 늘어나거나 물의 양이 뭐하거나 줄어들거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물의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늘어난 거야? 용액의 부피가 증가한 거죠. 그죠?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용액의 부피가 뭐한 거야? 감소한 거죠? 그러면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이거지. 뭐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지. 둘 다 똑같이 용질의 양은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일정하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나는 요식을 쓸 거야. 요식. 몰은요. 몰농도에다가 뭐 곱한 거? 부피를 곱한 거죠.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런데 얘가 지금 일정한 상황이래. 일정한 상황이래.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둘의 곱이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내가 칠판만 보고 있으면 애가 눈을 감네. 너 서 있어 임마. 안 돼. 빨리 일어나 있어. 얼른. 이따가 내가 잠 좀 깼다 싶으면 안 쳐줄 테니까. 얼른 서 있어. 야, 가끔씩 중학생들은 의자 위에 올라가 있으라 그래. 혜원이 그런 적 있었지? 아, 너 말고 내가 다른 애를. 그런 적 없었어? 아, 민준아, 조심해. 너 쟤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조면 안 되지. 이 황금 같은 시간대. 이 중요한 이렇게 지금 이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내가 이렇게 또 이제 들었다는 칙으로 이렇게 계속 끄덕끄덕거리고 있다. 희한해 그것도. 자, 보세요. 얘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둘의 곱이 항상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곱에 일정해야 되니까 하나가 커지면 하나는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된다고.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다고. 그래서 나름 식을 만들자고. 일정하니까 처음 상황에서 M1 V1과 나중 상황에서 이제 뭐 물의 양을 더 늘렸거나 물의 양을 줄였을 때 나중 상황을 M2 V2라고 하자고. 얘네 둘의 곱이 어떻다? 같다. 왜? 이 상태에서의 몰이나 이 상태에서의 용질의 몰이나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라는 거지. 되셨어?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용질의 양이 변하지가 않았네 라고 하면 이식 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죠? 고르고 책에는 지금 여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안 나왔어.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안 나온 것 같은데 하나만 굳이 얘기를 한다면 자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이 있다라고 치자고. 됐어? 걔 1리터가 있다라고 치자고. 일단 처음엔 쉽게. 몇 리터가 있다고? 1리터가 있어. 윤채야? 그럼 얘 용질의 몰수가 얼마죠? 3, 2, 0.1몰. 0.1몰이 있는 거야. 1리터니까 쉬운 거지. 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10ml만 뽑았어요. 나머지 얼마는? 990 맞니? 990ml는 냅두고 난 거기서 10ml만 필요해. 얘만 필요해. 그거만 이렇게 싹 꺼내왔어. 왜요? 몰라. 문제에서 그랬대. 됐어? 그리고 490ml의 증류수를 여기다 넣어줬어. 됐어? 그리고 뭘 구해라? 몰농도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재밌겠지? 아니요. 혜연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뭘 구하라고 했어? 몰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몰농도 공식을 써. 몰농도 라지엠은요. 뭐분의 부피분의 뭐예요? 몰이에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부피는 지금 나왔어. 얼마? 490에다가 10을 더했으니까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500이요. 뭘로 나눠? 1000으로 나눠. 됐죠? 맞지? 여기 뭐 들어가야 돼? 몰수가 들어가야 되지? 여기서는 몇 몰이었지? 0.1몰이었죠? 맞죠? 그럼 여기서 몇 몰이야? 0.1몰로? 네. 하영 0.1몰로? 예은 0.1몰로? X? 5? X. X? X? 5X. 왜 X야? 맞춤 안 쳐줄게. 그럼 얼마야? 몰이.
0.01 001 0.001 0.001? 혜원 얼마야? 뭐 웃기만 해 이 새끼야. 얘기를 해. 0.001이야? 민주 너까지 안 올 줄 알았지? 얘가 몇 리터였어? 1리터 1리터는 얼마야? 1000ml 1000ml죠? 그 중에서 얼마만 뽑아봤어? 그럼 얼마만 온 거야? 100분의 1만 온 거지? 그럼 얘는 골고루 섞여져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몰수도 얼마만 올까? 100분의 1만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 가셨어? 그럼 원래 몰수가 얼마였으니까? 0.1몰이었으니까 거기서 100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얼마? 0.001몰이요 이렇게 넣어주는 형태로 문제도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나온다고. 너 또 좀 이제 저기 책상 위로 올라간다. 알았어? 찐으로. 아 진짜로. 괜찮아요?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아유. 우리 하영이 되게 심혈을 기울여 갖고 사진 찍는다. 아 사진의 진심이야? 아 초점이 안 맞춰서. 자 194쪽에 보시면요. 용액의 몰농도 계산과 농도의 변환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입니까? 네. 거기 예제 문제가 있고요. 유제 문제가 있죠. 네. 2번에도 예제 문제가 있고 유제 문제가 있죠. 네. 3번에도 4번에도 있죠. 예제를 풀어드릴게요. 유제를 풀어 그럼 여러분들은 유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오케이. 1번부터 한번 가봅시다. 농도는 계속 쓸 거니까 그냥 공식은 내비둘게요. 자, 예제 1번부터 갈까요? 물에 포도당 36g을 녹여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었을 때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죠? 너무 쉬워서 패스. 네? 야, 지금 아니 봐봐. 질량 나왔지? 얼마? 36g. 그지? 포도당이니까 얼마 화학식량? 180. 됐지? 여기 얼마? 500. 뭘로 나눠? 1000. 끝. 됐지? 두 번째 예제 볼게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의 질량은 구해봅시다 라고 나왔죠? 역시 그대로 쓸 거예요. 얼마? 0.1 몰농도고요. 포도당 화학식량 180. 질량 알아 몰라? 몰라. 부피 얼마? 500ml. 뭘로 나눠? 1000으로 나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되셨어? 진짜 피곤하긴 한가 보다. 쟤 계속 윙크한다. 나 설레게? 죽겠네 아주. 싸우자는 거야? 두 번째 갈게요. 한 번만 더 해. 확 눈 뽑아버린다. 자, 희석한 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제목이 이렇게 나왔어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1몰농도 염산 100ml에 증류수를 추가해요. 전체 용액의 부피를 얼마로 바꿨대요? 500ml로 바꿨을 때 용액의 몰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네. 맞죠? 얘는 그냥 증류수만 넣은 거죠? 그럼 여기 아까 썼던 물만 더 추가를 한 거죠? 여기 썼던 거기서 일부를 취해서 증류수를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증류수만 넣은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음 몰농도가 얼마야? 1몰농도죠? 부피가 얼마예요?
0.1리터죠?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럼 나중은요? 몰롱도 알아 몰라? 몰라요. 근데 부피를 얼마로 바꿨어? 0.5로 바꿨죠? 그럼 x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M1V1은 M2V2요. 요럴 때 쓸 수 있다고. 왜? 물만 더 추가하거나 물만 뺀 상황이니까 농도는 변해 안 변해? 몰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요 얘를요 0.1이니까 좀 싫잖아. 100으로 놓고 500으로 놔도 돼요. 왜요? 어차피 양쪽에 밀리리터가 있으니까 약분되고 없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지?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셔도 된다라는 거 밑에 유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 갈게요. 혼합용액의 몰농도 구하기라고 나왔어요. 둘이 뭐 했다는 얘기야? 섞었다라는 얘기죠? 한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300ml와 2몰롱도 포도당 수용액 200ml를 혼합하여 전체 용액의 부피를 얼마로 했대? 500으로 만들었을 때 혼합 용액의 몰롱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그치요? 보세요. 첫 번째 섞을 거는요. 뭘 섞을 거냐면 1몰롱도고요. 1몰롱도고 둘 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얼마? 300ml예요. 요거고요. 얘랑 두 번째로 섞을 거는 누구냐? 2몰롱도예요. 2몰롱도고 얼마예요? 200ml예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맞죠? 미리 뭘 구해놓으면 좋냐? 몰수를 구해놓으세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수를 구해놓으세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돼요. 맞아? 대신에 여기서는 부피를 넣을 때 밀리리터 넣으면 안 되겠죠. 뭐로 넣어야 돼? 리터로 넣으셔야 돼. 그러면 얼마? 1에다가 얼마? 0.3이요. 얘는요? 얼마? 2에다가 얼마? 0.2요. 그럼 몰수가 얼마죠? 0.3몰이 되고요. 얘는요? 0.4몰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미리 몰수를 구해놓는 이유는 둘이 혼합했을 때 전체 몰농도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몰을 알아야 되니까 각각의 몰을 미리 구해놓은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러면 전체 몰수는 얼마? 0.7이고요. 부피는요? 500이죠? 그럼 500을 뭘로 나눠줘? 100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괜찮죠? 요까지도 괜찮아요. 마지막 4번 끝판왕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끝판왕은 아닙니다. 진짜로 그 정도는 아니야. 예제가 2개 있는데 한번 가봅시다. 4-1 제목이 뭐라 적혀 있냐면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의 변환이래요. 뭐하고 뭐해? 퍼센트 농도와 몰 농도의 변환. 서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변환할 수 있어야 돼 라는 거지. 첫 번째 예제 8%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몰 농도를 구해봅시다 라고 하고, 단 수용액의 밀도는 1로 하고요. 수산화나트륨의 몰 질량은 40g/몰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몰 질량이 결국 뭘 뜻하는 거예요? 일몰의 질량을 뜻하는 거지? 그러니까 화학식량을 알려준 거죠? 친절하게. 자, 가봅시다. 몇 퍼센트? 8% NaOH를 뭐로 바꾸래? 몰 농도로 바꾸래. 됐죠? 자, 어떻게 푸는가 잘 보세요. 일단 몰 농도를 바꾸라고 했으니까 몰 농도의 공식을 써놔. 부피분의 몰이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써놔. NaOH니까 40분의 질량 부피요. 만약에 밀리리터로 나왔다라고 친다면 1000으로 나눠줘. 이렇게 식을 써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를 찾는 거야. 40은 알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지금 이 8%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수산화나트륨이 몇 그램 녹아 있어요 라는 걸 알아야겠죠? 맞죠? 또 8% 수산화나트륨의 부피가 얼마예요 라는 걸 알아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가르쳐줬어? 밀도 D를 가르쳐줬다고. 1g/ml로 그 수용액의 밀도가 1이에요 라고 가르쳐줬단 말이지. 되셨어? 이제 계산 좀 그지같이 하려면 요게 이제 1이 안 나오고 이제 1.뭐요 이제 짜증나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웬만하면 1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요 조금 변환을 해볼게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한 값이 얼마야? 8%예요 라는 뜻인 거죠. 그치?
근데 용액의 질량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문제에서 안 나왔잖아. 그럼 웬만하면 그냥 뭐로 넣으라고? 그렇지. 용액의 질량을 100으로 놔. 그럼 용질의 질량이 얼마가 돼야 돼? 8g이 돼야지 100 곱해갖고 8%가 나오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8g. 요 친구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요 W 값이 얼마예요? 8g이에요. 요거 하나 구했어. 맞지? 이제 뭐 구해? 부피 구하면 되겠죠? 근데 나 용액의 질량을 얼마로 놨어? 100이라고 놨지? 그러면 아까 적어놨을 때 밀도 D는요, 뭐분의 부피분의 질량 W예요. 이렇게 있었죠? 부피를 구해야 돼? 그럼 뭐분의 밀도 D분의 질량 W요. 이러면 되겠죠? 맞아? 질량을 구해야 돼? 그럼 밀도 D에다가 부피를 곱해주시면 돼요. 이런 거 했었죠? 그럼 요거 아니면 요거 할 거다. 요거 두 개 쓸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부피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이 값은요, 밀도 1이라며. 1분의 100이네. 그지? 그거 얼마야? 100이요. 100ml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뭐에서 뭐를 구해라? 별거 없어요. 예식 정리해놓고 내가 구하려는 식을 자세하게 정리해놓고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얘를 보고서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할 수 있어. 4-2도 갈게요. 요번에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네요. 0.5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하세요. 수용액의 밀도는 1로 나와 있고 포도당의 몰 질량은 180이에요 라고 나왔어요. 보세요. 4-2 0.5몰로 5몰 농도 누구? 포도당 C 6개, H 12개, O 6개 얘고요. 얘를 뭘로 바꾸래? 퍼센트 농도로 구하래요. 맞죠? 퍼센트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뭐 해줘? 100 해주면 되죠. 맞죠? 그럼 나는 용액의 질량도 알아야 되고 용질의 질량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몰농도 공식을 먼저 써봐. 부피분의 뭐죠? 몰. 그치? 근데 부피 얼마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러면 땡큐. 1리터라고 해요. 맞아? 이게 몰. 그러면 몇 몰? 몰수가 나오네. 0.5몰이요. 그쵸? 부피 얼마로 했어? 1리터요. 이렇게 하자 이거지. 밀리리터로 바꾸면요? 1000ml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요거 이용해갖고 요거 이용하면 질량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질량은요 밀도에다가 부피 곱하래. 부피죠? 밀도 얼마? 1이래지? 그럼 얘는 얼마요? 1000이요. 그램 퍼 밀리리터니까. 됐지? 이해 갔죠?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용질의 질량만 구하면 되죠? 그럼 몰수 요식 이용하면 돼. 몰수 N은 뭐분의? 화학 식량분의 질량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질량에 대해서 식을 써주면 뭐에다가? 몰수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화학 식량 곱하면 되겠죠? 몰수 얼마라고 구했어? 0.5몰이요. 화학 식량 얼마죠? 포도당이니까 180이요. 요거 곱한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해 가셨어? 느낌 오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잠깐 쉴게요. 나 차 가져와야 돼.